안녕하세요. 마이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퍼스 한강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퍼스 한강 스위첸 기본적인 그 골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1000세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는 102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84 타입이 90%입니다. 자, 지금 제가까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84가 타입이 A, B, C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99 타입으로 A, B 이렇게 타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99 타입은 두 개 합쳐서 96세대입니다. 나머지가 전용 84, 34평형 구조로 해서 933세대가 전용 84 타입으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84A 타입이 메인으로 한 약 6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타입과 C 타입이 있는데 A, B는 판상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 타입은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오퍼스 한강 스위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한 가지 제가 빼놓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데 이 오퍼스 한강 스위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소지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여기 제가 좀 이따 제가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바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 위치가 보시면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읍이에요. 읍리 향산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산리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향산리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자료 보시면서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저 보시면은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한 수혜지역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저도 사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아이도 있고 중학교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인 아이도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의 대학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이 그 농어촌 특별 지역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고촌 있죠. 고촌. 고촌읍입니다. 고촌읍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나의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그리고 저기 그 한강 신도시에 보면 구례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차로 5분 거리만 가면 양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곡.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 그 도시의 바로 5분 지역 거리에 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농어촌 그 농사를 지시는 분도 있고 어촌으로 뭐 어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 전형 대상 지역에 일부러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분들이 자제분들의 그 대학 진학률을 판단하고서 그쪽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지도가 위치가 바로 주소지가 바로 읍이고 리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신규 청약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어려웠어요. 왜냐면 경기도면 경기도, 수도권이면 수도권만 지원이 가능했지 여타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지원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국 청약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영상은 아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점이 아주 압도적인 겁니다. 압도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집 마련 꿈이 있으시면서 내 자녀의 대학 문제에 관여할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농어촌 특별 전형의 대상이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퍼스 한강 스위첸 농어촌 특별 전형 대상 단지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뭐 지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그 중심적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후역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김포시청이 있는 어떻게 보면 김포의 메인 센트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 요 라인을 따라서 주택가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보시면은 논이에요. 논. 이쪽에도 지금 뭐 공장지대와 논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 이 시내폴리스라는 산업단지가 이번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 안에 뭐 영상 미디어 산업단지를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뒷받침하는 주거지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퍼스 한강 스위치라는 곳이고, 그 옆에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가 곧 분양할 예정입니다. 뭐 언젠지는 뭐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올해 연말에 25년도 말에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5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폴리스역이라고 예정이 돼 있어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빠르면 31년도, 늦으면 32년도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야 뭐 아직 모르지만 계획 나와 있는 거는 요 안에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스 한강 스위칭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 시기는 28년도 7월이나 8월이 될 것 같아요. 추정치로 봤을 때. 그러면 3년 동안은 좀 대중교통 면에서 지하철 접근성은 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농어촌 특별 전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읍면리로 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지역 대상 단지라는 점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레퍼런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예를 들자면 고촌 고등학교라고 여기서 10분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특별 대상 지역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이 고등학교가 지금 시설된 게 23년도에 첫 번째 1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24년도에 2회 졸업생을 배출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대학 진학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아무튼 위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놓쳤던 거 대입 농어촌 특별지형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단지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 보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이 화면을 띄워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놓쳤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제일 먼저 입지는 뭐 제가 알려드렸지만 사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 혹은 풍무역에서 대중교통이 발달이 될 경우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 1번이 유력하고 2번은 추후에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뭐야? 여기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뷰와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풍무동을 바라보면서 뻥뷰가 나와요. 이런 뷰가 나오는 점이 있다는 거 제가 한번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고, 교육시설 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으면 뭐 그냥 논밭만 있으면 뭐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요 지역이 바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집중해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어서 교육시설이 향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지난번에 놓쳤어요, 제가 요거를. 그래서 농어촌 특별조정에 대해서 따로 강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농어촌 전형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출처도 여기서 끌어갖고 왔는데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 이거 잘 읽어봅시다.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이나 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교, 중고에서 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세요. 자, 초등학교는 상관이 없고 언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 있는 거를 읍이나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가능하십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부모님도 같이 거주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퍼스 한강 스위첸에 청약이 당첨이 되셔서 만약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면 자식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전 주소, 그러니까 전 세대원이 동시에 이쪽에 전입하고 진짜 살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들어와야겠어요? 초등학교 때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28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나 혹은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다가 여기 5학년이든 6학년 때 전학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들어와서 쭉 같이 살면 돼요. 어때요? 뭐 새 아파트인데. 그죠? 새 아파트이고 초중고 다 앞에 있어. 초중이 같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고 고등학교만 따로 읍이나 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고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촌고등학교. 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뭐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좋은지를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학생 본인만 따로 있을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이 농어촌 지역에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로 나와 있을 경우, 부모 거주와 무관할 경우입니다. 자,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누구예요? 학생 본인이죠. 자, 이렇게 경우에 따라 고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되는 대상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레퍼런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촌고등학교가 23년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했죠.
자, 여기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 및 주요 대학교에 180명이 진학했어요. 자, 여기가 그때 졸업생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300명 중에 50%가 넘는 그 인원들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의예과 2명 갔고요. 약학과 1명 갔고, 서울대 1명, 카이스트 2명, 연세대 2명, 고려대 7명이에요. 고려대 7명. 자, 서강대, 성균관대 2명, 한양대 11명. 야, 엄청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 광운대, 명지대, 항명대, 카톨릭대, 단국대까지 보셨나요? 더 뭘 필요가 있어. 이거만 끝난 거지. 자, 내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요거 출처는 어디냐면요. 어디서 만들어주냐면 뉴욕 센트럴 영어 학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 출처를 적진 않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음성으로라도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3년도 졸업생 현황을 좀 알려드렸고요. 24년도 볼까요? 이것도 출처도 뉴욕 센트럴 영어학원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천고등학교 24년도입니다. 최신입니다. 최신 2회 졸업생 나왔고, 자, 서울 및 주요 대학 213명 진학. 와, 대박이다, 진짜. 자, 의예과 13명 갔고요. 한의대 1명, 한의예과 1명 갔고, 약학과 2명 갔고, 서울대 3명, 카이스트 1명, 연세대 9명, 고려대 10명,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12명 엄청 많이 갔네. 건국대 5,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 광주교대, 가천대학교 등등 3명. 이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서울 및 주요 대학에 213명 진학했습니다. 213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명문이에요. 여기 내가 볼 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아무튼, 자, 이렇게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농어촌 특별 전형 대상에만 되고, 만약에 제가 이 고천고등학교를 지금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고천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물론 진학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자세한 제가 뭐 입시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수시, 정시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대해서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점. 뭐 그냥 날로 인생을 그냥 뭐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오퍼스 한강 스위치라는 곳이 여러분 만약에 읍면 리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 대상 지역이 되고, 중학교부터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진학하시고 고등학교도 진학하시면은 이렇게 대학을 가실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정시와 농어촌 특별 전형은 따로예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일반 수능 시험을 안 보냐? 아니에요. 여기도 지원 가능하세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전형대로 따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인데 너무 교육적으로 많이 갔네요.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이것만 알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 청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청약 통장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거부터 먼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약은 여러분들 그냥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19세 이상 청약통장이 있고 1년 동안 10만 원씩 1년 동안 부으시면은 120만 원 이상 동안 120만 원 이상 뭐 넘는다고 하면은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청약 가능한데요. 이거 무조건 전국 청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보통 통상적으로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40%는 가점제예요, 선생님. 그리고 추첨이 6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가점이 높은 사람들 걸 뽑을 겁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뽑히겠어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면서 가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뽑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부류와 그리고 전국 청약으로 넣었던 사람들 부류를 합쳐서 여기서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김포시부터 먼저 뽑겠죠. 무주택자부터 쫙쫙쫙쫙 뽑겠죠. 그리고 남으면 나머지 분들을 다 모아놓고 추첨제로 쫙쫙쫙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 배당 60% 추첨대 중에 25% 정도가 1주택자들이 뽑을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는 제가 볼 때 뭐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으로 봤을 때는 한 200에서 100세대 정도 사이가 무주택자들이 뽑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청약에 대한 거는 간략히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어요. 이 특공은 무주택자들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출산 특례라는 게 또 신설이 됐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 중에 출산 특례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그 가족을 이끌고 나서 아이를 출생을 해요. 24년도 6월 19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라면 신생아잖아요.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특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로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모르면 전화하세요. 모르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요건들이 몇 개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로만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혼인 특례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배제 사항을 배제한다. 이게 뭔 얘기냐? 청약이 내가 예전에 총각일 때 당첨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처분을 했어. 그럼 내가 무주택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전 같으면 신혼부부 특공이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혼인 특례라는 개념이 있어서 결혼을 하면 예전에 과거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이 완화가 된 거 있고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상향 비율이 있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특공들이 모여 있을 때 나오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우선으로 뽑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생아가 무조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가 또 빌라를 갖고 있거나 다가구나 다세대를 갖고 있는데 평형이 작어. 얼마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빌라에 22평이나 뭐 한 17평짜리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청약할 때 유주택자일까요? 무주택자일까요? 무주택자라는 거죠. 그 무주택자면은 유리해져. 일반 공급 청약을 할 때 내가 김포에 살면서 빌라 60제곱미터 이하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우선 당첨권자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복 청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24년도에 나온 정책인데 22자녀도 다자녀의 특공에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것도 배점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청약 통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농어촌 특별지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당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첨이 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 통장을 얼마나 부었고 가점제가 얼마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분양 공고가 이제 오픈이 되면 84 같은 경우는 만약에 84 A 타입은 판상형으로 600개가 나올 거고 나머지 B와 C가 구분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확률이 어디다 넣는 게 중요한지 그것도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예 과감하게 99 같은 경우는 추첨제예요. 내가 청약에 대한 가점이 낮다 싶으면 어디를 넣어야 돼요? 높은 데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 넣어야 돼요? 남들 안 넣는 데 넣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99와 전용 99 타입과 전용 84 타입을 넣을 때 전략을 달리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인데 내가 새로운 집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찾길 원하신다면 오퍼스 한강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또 이것도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상담비 뭐 얼마 받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저 댓글에 있으셨는데 공짜예요.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퍼스 한강 스위치엔 아파트란 곳이 곧 분양을 할 거고 이 곳이 바로 농어촌 특별 전용 대상지라는 점 오늘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